미국 캘리포니아 한복판, 쇼핑의 성지로 불리는 세라몬테 센터 한가운데에 조금 낯선 이름의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자갈치. 간판을 소리내 읽는 순간 여기가 정말 미국이 맞는지 잠깐 헷갈리게 됩니다. 무려 약 7,000제곱미터 규모 대형 쇼핑몰 중앙에 한국의 전통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한국 식료품점이 아닙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분위기, 한국의 식문화, 그리고 시장 특유의 활기까지 공간 전체에 녹여낸 형태입니다. 한식당과 마켓, 정육 코너와 수상 코너, 160석 규모의 레스토랑과 바, 그리고 장을 보고 바로 먹고 체험할 수 있는 구조까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이 자갈치가 문을 열자 현지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방송 ABC7은 한국의 맛과 문화를 그대로 옮겨온 새로운 공간이 공식 개장했다고 전했고,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는 한국 음식 애호가들에게는 천국 같은 장소라며 이곳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불고기, 떡볶이, 길거리 음식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미국 마트에서 보기 힘들었던 한국식 식문화가 한 공간에 모였다는 점이 현지인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평가는 이곳의 분위기에 대해 이탈리 같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탈리는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식문화 브랜드로 고급 식재료와 레스토랑을 결합한 전 세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그동안 한국 마트는 실용적이고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자갈치는 그 공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한국 마트도 경험하고 머무르고 즐기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던진 셈입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장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지 미리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하필 자갈치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 시장은 미국 한복판에서 이렇게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지점에서부터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자갈치의 인기는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지 언론들조차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새로운 한국 음식 원더랜드 자갈치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건너뛰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곳을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건 맛이 아니라 줄이었습니다. 자갈치 매장 앞에는 대기 행렬이 100m를 넘기는 일이 잦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방문했다가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자갈치를 하나의 마트가 아니라 테마파크처럼 공략해야 할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먼저 먹을지, 어느 코너부터 돌지 미리 정해두고 움직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지 기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개장 직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몰입구가 가득 찬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차하는 데만 10분, 입장 대기까지 합치면 45분 이상을 기다렸다는 방문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불만보다 기다릴만 하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건 그냥 쇼핑이 아니라 경험이다. 공간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서 만들었다. 한 번에 다 보기엔 너무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갈치는 빠르게 소비하는 마트가 아니라 천천히 머무르게 만드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의외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곳은 더 이상 한국 음식을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체험하러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한국 식문화가 넘어선 하나의 기준일까요? 이 질문은 자갈치 안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갈치가 주목받은 이유는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지 매체가 반복해서 짚은 건
이 공간의 결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는 자갈치를 두고 한국 음식 애호가에게는 천국 같은 장소라고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의외의 단어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탈리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탈리는 전 세계에서 고급 식재료와 요리를 문화 경험으로 풀어낸 브랜드입니다. 단순히 먹는 곳이 아니라 보고, 배우고, 머무는 공간이죠. 자갈치는 바로 그 방식을 한국 식문화에 적용했습니다. 값싸고 실용적인 마트가 아니라 음식을 고르고 요리 과정을 보고 처음 보는 재료를 설명 듣고 다시 집으로 가져가는 구조. 그래서 이곳에서는 해산물이 전면에 나옵니다. 미국인들에게 해산물은 대개 연어, 스테이크나 참치캔 정도였지만 자갈치에서는 전복, 낙지, 고막 같은 재료가 그대로 진열됩니다. 비린 맛을 숨기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미슐랭 셰프가 운영하는 160석 규모의 레스토랑이 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은 포구, 설명보다 먼저 한국어를 마주치게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현지 방문객들은 오징어를 처음 먹어봤다. 징그러울 줄 알았는데 감칠맛이 있다. 비린 줄만 알던 생선이 이렇게 담백할 줄 몰랐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음식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새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갈치는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왜 한국은 익숙해지기 쉬운 방식이 아니라 낯설고 불편한 방식을 굳이 선택했을까요? 이 선택은 자갈치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갈치의 이야기는 음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이 만들어내는 반응은 먹고 난 뒤가 아니라 나가서도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먹었다가 아니라 한국을 한번 다녀온 느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갈치는 미식 공간이면서 동시에 문화 공간이 됩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집으로 가져가고, 다시 이야기하게 만드는 구조. 이 방식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을 향한 관심은 음식이나 케이팝을 넘어 태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16개국 언론에 동시에 실린 하나의 기사가 그 흐름을 또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제목은 한국 의료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대상자는 70여 년 전 한국을 도왔던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치료와 수술, 숙박과 항공, 모든 비용을 지원하니 이 기사를 본다면 연락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참전 사실조차 잊고 살던 노병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기억하고 찾아오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 이후 시력을 잃어가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이동이 어려웠던 필리핀 참전 용사, 생활고에 놓였던 태국 참전 용사들이 차례로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것은 정부도 대기업도 아닌 한국의 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갈치가 한국의 식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면 이 장면은 한국의 선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갈라집니다. 이 모든 흐름은 우연히 동시에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같은 기준에서 나온 선택들일까요? 이 질문은 이제 우리 쪽으로 돌아옵니다. 자갈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어떻게 팔았는지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가까웠습니다. 익숙하게 만들기보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 쉽게 소비되기보다 한 번 더 머물게 만드는 선택. 그리고 이 태도는 음식 공간 밖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나 이미 기억에서 멀어졌을 거라 생각했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다시 찾아 나선 사람들, 국가의 요청도 의무도 아닌데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먼저 보여준 선택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한 곳은 한국의 한 기업, 인프레시였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말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답을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자리로 조용히 이동했을 뿐입니다. 자갈치가 한국의 식문화를 번역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선택도 의미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언가를 잘해서 아기보다 어떤 순간에 어떤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는지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서는 성과보다 태도를 먼저 떠올리게 될까요?